안녕하세요. 성수, 성남 등 알짜 부지가 이제 공사가 올스톱이 됐다라고 합니다. 부도로 공사 중단된 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위기의 부동산 PF 사업장들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일 강남 사업시 공매도에서 6번이나 유찰이 됐답니다. 위기에 진앙이 된 태형건설의 성수 사업시. 참 충격인 거죠. 사업성이 좋은 강남에서 건설사 부도로 공사 현장이 멈춘 건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이제 누군가가 인터뷰를 했네요. 태형건설이 이제 성수동에 공사하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멈춰있다라고 하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라고 봐야죠. 이제 공사 중단이 앞으로 계속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고금리 장기와 원자재값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색되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소형건설사에서 중견건설사로 위기가 전이되면서 태형건설발 리스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터진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래저래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성수동 지역에 이제 최근에 480억 규모의 PF 만기를 막지 못해서 워크아웃 신청했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앞으로요. 앞으로 이제 좀 충격적인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진다고 봐야죠. 태형건설은 이 부지에 2020년 말에 총 1,600억 원을 투입했답니다. 당시 시세 대비 2배였답니다. 공인중개사 말로는 이제 시세 대비 이제 2배 이상이다. 고점에서 잡았다라고 합니다. 요즘은 다 1억 원이 넘는데 이제는 1억 5천만 원에도 안 팔겠다고 할 거라고 한답니다. 이곳은 오히려 오피스가 부족해서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제 개소리죠, 개소리.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개폭망하면 1억 같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1억 같은 소리.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여기 또 신일인데 여기 이제 방배동 쪽은 6개월 이상 멈춰 있답니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노출되면서 서울, 강남, 성수 이런 핫플레이스 지역의 개발 사업까지 중단되고 있다는 겁니다. 서초구 방배동에 여기 방배 신일 해피트리 여기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 짓는 중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신일건설이 법정관리 신청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답니다. 한 45%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건물이 공매로 나왔답니다. 뭐 가격이 617억 원에서 364억으로 반토막 났답니다.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시공권을 포기하거나 정비사업 계획을 취소하는 건설사도 늘어나고 있답니다. 울산 동구 대우건설은 울산 동구의 주상복합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연대원 섰던 후선이 브릿지론 440억 원을 대우건설이 자체적으로 돈 갚고 손실 처리하고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경기도 군포시 3번 8단지 설악 아파트는 뭐 이제 시공차 입찰 자체가 무산이 됐답니다. 앞으로 이런 건 관련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이제 변호사들은 이제 논하는 거죠. 왜냐? 소송 관련한 각종 이제 일감들이 우두두 떨어지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자기들 돈 무지하게 벌 수 있는 이제 대박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뭐 이제 이래저래 누구만 피봅니까? 저런 이제 곳에 미리 선분양이다 보니까 후분양이 아니라 선분양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고 칠게요. 그 오피스텔에 예를 들어 5억을 주고 만약에 들어갔어요. 5억을 주고 분양을 만약에 받았단 말이에요. 분양을 5억 주고 받았는데 뭐 2년 뒤에 만약에 입주하는 걸로 돼 있어요. 2025년 뭐 12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칠게요. 근데 2025년 12월이 됐어요. 안 지어졌어요. 완료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도금이나 잔금 납부해야 되는 거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건물이 다 지어지지도 않았고 나는 이제 그 완공이 된 그
부동산을 인도받는 조건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 건설업계에서 그 채권단에서 이제 고용한 변호사가 그 분양자들 상대로 해가지고 다 내용증명 보내고 뭘 얘기하냐? 너 중도금 니네들 명의로 해가지고 중도금 다 받은 거니까는 중도금 다 내놔. 이자 다 내고 그리고 잔금 관련해가지고도 다 내놓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서에 당신들이 분양받은 걸 만약에 취소하거나 해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약간이 쫙 있어요. 그 관련해가지고 분양자들에게 다 떠넘긴다라는 겁니다. 너 받고 싶어? 그러면 너 추가 분담금, 추가 공사비 관련해가지고 네가 분담해야 될 금액이 예를 들어 2억이야 3억이야. 더 내놔. 그러면 이거 내가 완료해가지고 나한테 넘겨줄게. 대신에 네가 원하는 시점은 안 돼. 시간이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더 걸릴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받고 끝낼 거야? 그럼 너 네가 손해배상 전부 다 청구 네가 다 해. 네가 다 물어. 뭐 이런 식으로 개막장지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시를 든 거고 뭐 중간 세부 사항 관련해서는 제가 뭐 말한 부분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받고 나면 그 분양받아서 그 준공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언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뭐 분양받는 조건이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입주를 딱 뭡니까? 입주하는 시점 전까지 그러니까는 계약서상으로 서류상으로 내가 명의를 딱 이전받기 전까지는 항상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건설업체를 믿는다? 누굴 믿습니까? 금융업체를 믿는다? 아니면 뭐 분양업체나 시행사를 믿는다?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경기가 좋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다 친구고 다 아군인 것 같지만 만약에 불황이 시작되고 부동산 경기가 초토화되고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가 생기곤 하면 어떻게 된다? 도와줄 줄 알았던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적으로 돌변한다. 그리고 저 관련해서 PF 대출 관련해서 문제가 터지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채권자들 할인 분양하죠. 할인 분양하면 기존 분양자들하고 이제 할인 분양에서 들어온 사람들하고 사이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문제 당연히 생기죠. PF 대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채권을 어떤 식으로든 부실을 어떤 식으로든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할인 분양 바로 들어가죠. 할인 분양하면은 이러는 법 없다라고 아마 기존 분양자들은 난리치겠지만 채권자들은요. PF 대출 관련한 채권자들은 할인 분양하고 하는 것들이 다 그 계약서상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곧바로 할인 분양하죠. 저기 둔촌주공 살리기가 윤석열 정부의 최악수였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둔촌주공 살리기 하지 않았으면 그 관련해가지고 할인 분양 들어갔겠죠. 할인 분양 들어가고 가격 내려가고 그러면 그 때문에 땅값 낮아지고 부동산 가격 내려가고 이러면서 아마 조금은 연착륙이 됐을 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둔촌주공 살리기 하면서 부동산 PF 대출의 거품을 더 키워왔다라는 겁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혼나야 되는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쪼록